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수도 서울을 제치고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선정돼서 도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로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는데요. 충청과 영남 그리고 호남이 함께 대회를 치른다는 연대와 화합의 전략이 주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로부터 후보지 선정 과정과 의미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부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네. 아주 바쁘게 네. 움직인 결과가 좋아서 네. 보람이 있겠습니다. 네. 참 그 표대결에서 네. 표수 차이도 아주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49대 11. 네. 소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예. 예, 먼저 전북을 저희들을 믿고 성원해 주신 180만 우리 전북 도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과는 전북이 그동안 준비해온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고 그 결과를 대한체육회와 스포츠계에서 인정해줬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친환경 올림픽을 추진하겠다라는 거 하고 네. 또 저희 전북자치도가 K컬처의 원조다 뿌리다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강점이 네.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국내 후보지로는 결정이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것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최종 국제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부사님은 이제 올림픽 유치 TF 단장을 네. 맡아서 네. 현장을 지휘를 하고 그동안 뭐 선정 과정을 전체를 지휘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수면 조력자 역할을 했다. 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후보 유치까지 네. 후보지 유치까지의 과정이 뭐 여러 가지로 순탄치 않았을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그 과정들을 좀 대목 네.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은 작년 11월에 이제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하겠다라고 도전장을 내밀었었는데 네. 사실 그때만 해도 도민들의 우려, 걱정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1월 달에 1월 6일 날, 7일 날 이제 평가단이 와서 실사를 했는데 네. 그 준비 과정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림픽 유치 TF 단장을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상황 점검 회의를 했고 네. 그러니까 저희 전북자치도 김관영 지사님하고 저 역할 분담을 좀 해서 우리 지사님은 대외 활동 중심으로 하고 저는 이제 행정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을 꼼꼼히 챙기는 그런 역할 분담을 통해서 했었고요. 특히 이제 저희들이 내세웠던 것 중에 비수도권 지방도시 연대라는 전략이 있었는데 그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연대 도시들 간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이제 그 연대 도시와 협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 작업을 많이 했고 대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4개 시도지사들의 지지 영상 네. 확보하는 작업도 저희들이 병행을 해서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제 상당히 그 발표를 PPT 발표하는 날 또 화제가 됐던 것이 뭐 이 연대 도시에 참여한 네. 시도지사 홍준표 네. 대구시장이랄지 이런 대구시장 그리고 뭐 광주, 전남, 뭐 이런 충남 네. 이런 시도지사들의 응원 영상이 상당히 그 화제를 네, 모았다는 그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 이들 영상을 좀 제작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걸 좀 이런 시도지사들이 흔쾌히 응했는지 네.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 제가 2월 28일 날 그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 때 현장에 있었는데요. 저희 네. 지사님이 PPT 발표를 했었고 그때 쭉 발표를 하다가 그 4개 연대도시 대구, 충남, 전남, 광주 네. 그 시도지사님들의 동영상을 지지 동영상을 저희들이 이게 확보를 해서
이걸 보여줬더니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지방도시 연대를 한다고 했는데 그 확실한 거냐 그거에 네. 대한 의구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동영상을 보시면서 대의원들이 아 진짜 전북은 지방도시 연대 전략을 세우면서 꼼꼼히 준비했구나라는 것을 그때 확인이 됐었고요. 네. 그 지지 형성 확보는 사실 상당히 좀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단장이기도 하면서 제가 행정부지사로서 그 4개 시도의 부단체장들하고 긴밀한 네트워킹을 좀 해서 결국은 이제 지지 영상을 확보를 했고 그게 이제 대의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이제 어필을 하게 돼서 이거는 한 시도만의 어떤 지역 행사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지방 도시들이 연대해서 하는 도전이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할 수 있는 행사다, 올림픽이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대의원들한테 상당히 통했다고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이런 그 광역 자치단체 등들의 그 영상이야말로 네. 공식적인 협력이고 공식적인 참여 의지를 확인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 의미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네.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의 수도 인구의 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살고 있는 이 수도 서울과 경쟁하는 것은 쉽지 않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도세가 작은 전북으로서는 참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을 맞습니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승리의 비결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서울하고 우리 전북은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전할 때만 해도 이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내세운 것은 저희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네. 전북이 내세운 것은 수도권인 서울과 대항을 해서 비수도권 지방도시 연대올림픽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저희들이 조금 약간 보완을 유지하면서 세웠었고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했었고요. 그 저희들이 질문한 게 그 PPT 보시면은 이제 저희들이 한 게 뭐였냐면 왜 올림픽은 꼭 수도권에서만 해야 되느냐. 네. 지방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른 국가들도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북은 이게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서 저희들이 국민 통합, 네. 국가 균형 발전 올림픽을 제안을 저희들이 했었고 이는 IOC가 추구하는 방향하고도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 경쟁력에서 결국 이겨야 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IOC에서 추구하는 전략 비전하고도 이렇게 상당히 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고 준비를 할 때 전북을 도와달라 이렇게 하소연 읍소를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왜 전북이 국제 경쟁력을 가졌는가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대의원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설득 작업을 했었고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북이 국제적 흐름에 부합된다라는 것들을 대의원들한테 상당히 공감을 샀고 전북이 하면 우리 올림픽 비전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하면 성공하겠구나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공감을 얻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도세가 작은 전북의 입장에서 뭐 수세적으로 이 득표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적으로 네. 우리가 해야 국제 경쟁력이 있다. 네.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런 점을 어필했다. 이것이 상당히 그 색다른 어떤 네. 전략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 투표하기 전에 네. 이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예. 말하자면 PPT 발표를 발표했습니다. 했는데 네. 양 그 단체장들이 나서서 네. 했습니다. 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제 김관영 지사께서 네. 하시고 서울은 오세훈 시장께서 네, 이렇게 진짜. 참 광역 단체장이 맞붙어서 네. PPT를 했습니다. 이 PPT 발표는 우리 전북 입장에서 아까 뭐 후리사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점을 강조를 했겠지만 그래도 이 발표 과정에서 주안점을 둬서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네. 또 좀 반응이 어땠는지 이런 거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올림픽을 세 가지 측면에서 이런 올림픽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문화 올림픽을 하겠다. 네. 그다음에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 올림픽을 하겠다. 그다음에 친환경 올림픽을 하겠다.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제시를 했었고요. 네. 그 발표에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서울하고 전북이 차별화된 것들, 네. 전북이 가지고 있는 강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성에 대해 준비를 했었고, 저희 전북은 아까 말씀드린 그 친환경 비전, 네. 그다음에 K컬처와 스포츠 간의 융합 전략, 그다음에 알리백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친환경 올림픽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저비용 고효율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시설들을 많이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네. 또 부족하면 임시 시설,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바로바로 이걸 복원할 수 있는 임시 시설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전략들이 상당히 많이 먹혀 들어갔고, 그 대의원들께서 저희들이 발표한 직후에 전북의 전략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행력이 있다라는 네. 평가를 저희들이 후문으로 들었었고요. 여담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지사님도 PPT 할 때 그냥 평상시에 양복을 입고 한 게 아니고 저희 K컬처의 원료는 저희들 한복, 네. 한복을 두루마기 한복을 입으셨고, 그 올림픽을 상징하는 그 목도리를 해서 발표를 한 것도 상당히 인상이 대의원들한테 공감을 많이 샀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PPT는 서울보다 좀 더 잘했다라고 저희들이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전북은 이제 사활을 걸고 네.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이제 전북의 올림픽이고 뭐 도시명으로 쓴다고 한다면 전주 올림픽이 네,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전주와 아까 소개하신 네. 그런 연대 도시들과의 이제 공동 개최하는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도시들 네. 연대하는 도시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경기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또 소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그 도시들은. 이제 올림픽 종목이 38개 이제 종목이 있는데요. 네. 이게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시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대 도시들과 결국 분산 개최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만 되고요.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개최를 했기 때문에 육상의 장점이 있는 종목으로 보면, 네. 광주 같은 경우는 양궁하고 수영, 그다음에 충남은 테니스, 충북은 체조, 네. 전남은 서핑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연대 도시들하고 같이 할 거고, 이거는 세계 육상 선수권이랄지 세계 수영 선수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고 이런 도시들이 네. 앞으로 개최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연대 도시들의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면 저희들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 한 36.5%의 경기를 연대 도시가 소화를 하게 됩니다. 36.5%요. 네. 그래서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경기장 신축 부담을 최소화해야만이 저비용 고효율의 올림픽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요. 결국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열리는 이제 스포츠 행사이기 때문에 전주만의 행사가 아니고 전 국민적인 올림픽 붐도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올림픽을 경기를 하려고 한다면 그 경기장마다 뭐 국제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그 규격을 이런 연대 도시들은 그런 경기장 규격을 갖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국제 경기를 했거나 네. 앞으로 치를 예정에 있는 연대 도시이기 때문에 네. 국제 규모는 당연히 이미 갖춰져 있다. 갖추고 있는 거고요. 예, 네. 그런 것들을 저희 도 같은 경우도 지금은 국제 규격은 맞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것들 리모델링이랄지 임시시설 같은 것을 활용해서 국제 경기 규모는 확실히 맞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 연대 도시들이 이 경기의 한 36.5%를 네. 치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네. 한 그 3분의 2 가량은 네. 뭐 전주를 비롯해서 우리 전북 도내에서 치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경기를 하게 되고 말하자면 그 하려면은 여러 가지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우선 어떤 경기들이 치러지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전주가 그 대회 중심이 되는 도시가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개폐식은 그래서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생각을 지금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전북을 이제 크게 세 가지 권역으로 나눠서 새만금 해안권, 그다음에 네. 도심권, 그다음에 동부 산악권 이렇게 세 가지 권역을 나눠서 이제 종목들도 분산 배치를 할 텐데 네. 도심권인 전주, 익산, 완주 같은 경우는 축구, 농구, 배구, 핸드볼 이런 경기가 개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해안권은 군산, 김제, 부안, 고창 쪽에서는
철인 3종 경기, 마라톤 수영, 사이클로드, 요트 같은 그런 해양 스포츠들이 네. 이제 개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 산악권에는 이제 무주에 태권도원이 있듯이 태권도, 펜싱, 사격, 승마 같은 것들이 그 무주, 장수 이쪽 중심으로 이제 대회가 될 것 같고, 대회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이런 대회뿐만이 아니고 저희 전북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 자산, K컬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 판소리랄지 비빔밥, 한옥 같은 대한민국과 전북을 대표하는 이런 K컬처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을 통해서 전북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는 것을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제 경쟁에서 친 서울시가 마음은 아팠겠지만 네. 어쨌든 협력 의사를 표시해 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서울 쪽하고는 이제 어떤 분야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님도 현장에서도 이제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승복을 하시고, 네. 전북이 올림픽 개최로 확정되는 거에 축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 지금까지 쌓아온 IOC 접촉 채널이 있습니다. 이번에 2032년에 호주 브리즈번이 올림픽 개최 도시로 결정이 됐는데, 네. 서울하고 호주 브리즈번하고 경쟁을 해서 호주가 브리즈번이 이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울이 그때 그 유치 준비 과정에서 많은 자료들도 있고 노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네트워킹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전북도하고 공유를 해서 도와주겠다라고 했고, 그 서울시 행정부시장하고도 제가 직접 만나서 그런 협조 관계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긴밀하게 좀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 지금 대의원총회 투표 결과가 이제 전북으로 결정이 단독 개최로 됐습니다만은, 그 단독 개최 방침을 따르지만은 서울과 협력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항상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네. 공동 개최도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단독 개최로 결정됐지만 서울이 충분히 도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올림픽이 대한민국의 국민 전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뭐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는 그런 과정을 쭉 들어봤는데 참 드라마틱한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국내 후보지로 선정이 됐으니까 이제 네. 본선 아닙니까? 네. 본선은 최종 2036년 네. 하계올림픽 후보지는 언제 어디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까? 그 지금 이제 2036년이면 네. 11년 남았잖아요. 네. 근데 IOC가 올림픽 헌장에서 올림픽 개최 도시를 7년 전에 선정을 하는 그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연한 개최지 선정 방식을 IOC가 지금 채택을 하고 있고, 지금 IOC 그 차기 회장이 지금 아마도 오늘 선정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6월 달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IOC 네. 회장이. 그러면 지금 개최지 선정 방식이 우선 협상 도시를 결정을 하고, 우선 협상을 통해서 이제 결정하는 방식인데, 이 네. 방식으로 그대로 갈지 아니면은 IOC 전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지는 이제 차기 회장이 선정이 돼봐야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만, 아마도 내년쯤에는 최종 결정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네.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 그 내년 선정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IOC가 IOC 자문위원 기구가 미래유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서 이제 평가를 해서 개최지 선정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미래유치위원회의 평가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OC 대응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이제 남아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문체부 승인,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우리 정부 국제 행사로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관련 그 국내 행정 절차도 긴밀하게 그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하도록 하고, IOC 관계자하고도 저희들이 조속하게 네. 면담을 해서 국제 경쟁에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이제 국내 후보지로 최종 선정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또 절차가 또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IOC의 그 최종 후보지 선정 아직도 미정이고 네. 다만 내년 정도에는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경쟁 국가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나름대로 그 국가들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올 텐데, 우리 경쟁 국가들이 이제 어떤 국가들이고, 그리고 가장 또, 우리가 경쟁을 해서, 해야 될 어떤 강력한 국가라고 하면 어떤 국가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지금 그 유치를 희망하는 국가들이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한 10여 개 국가가 네. 되고 있고요. 뭐 인도, 뭐 카타르, 네. 튀르키예, 뭐 여러 그 중동하고 아시아권 중심으로 2036년 올림픽은 아시아권에서 네. 개최된다는 그런 방침들이 좀 있어서 아시아권 중심으로 그 유치 희망 국가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경쟁 상대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인도가 되겠습니다. 네. 인도 모디 총리도 그 인도가 세계 인구 최대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걸 네. 내세워서 올림픽을 한번 개최를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도를 가장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SOC 인프라가 좀 부족하고 네. 개최 후보 도시 간의 거리가 인도가 이제 그 국가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네. 거리 문제 등의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하고 저희들하고 좀 약간 차별화될 수는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내세우는 것은 K컬처의 중심이 대한민국이다. 전주다라는 네. 거하고 그다음에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내세울 거고 네. 저희들이 이제 국제 행사도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를 했고 2002 월드컵, 2018 평창 동계 올림픽도 유치를 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안 게임 정도 개최한 경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해서 잘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자, 올림픽을 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뭐 준비할 것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네. 정말로 온 그 국가의 능력을 다 동원하고 지역의 역량을 다 동원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뭐 인프라도 갖춰야 될 것이고요. 특히나 이 매끄러운 대의 운영 능력 이런 것도 갖춰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화적인 네. 측면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올림픽 유치는 국제 행사이고 국가적 행사이기 네. 때문에 특히 이제 국가의 지원 이것이 뭐 필수 불가결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국가적 지원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이제 우리 그 정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염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런 준비는 체제는 어떻게 잘 갖춰질 것으로 네. 보이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국제 경쟁력을 갖춘 명확한 유치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제 IOC에서 이걸 평가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IOC가 추구하는 비전, 전략에 맞는 올림픽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세운 거는 친환경 올림픽, 문화 올림픽, 연대, 네. 지방도시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가치를 IOC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컨셉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도랄지 이런 경쟁국과 차별화가 될 수 네.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국가적 행사가 이제 정부 승인을 받은 국가적 행사, 그러니까 전북만의 행사가 아니고 이제 네. 국가적 행사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전북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지원, 그 다음에 국회 차원에서의 초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그 아마 2036년 전주 올림픽이 하계올림픽이 치러진다면 이거는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아젠다, 네.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정부와 정치권을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설득을 해서 꼭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참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2년 전에 이 새만금 잼버리의 실패. 이게 참 아직도 상처로 지금 남아 있는데요. 이 문제를 갖다가 잘 극복을 해야 될 텐데요. 네. 이 올림픽에서는
정말 이런 그 실수는 없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또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뭐 잼버리라는 지금 아픈 과거가 사실 있는 것은 맞고 우리 도민들도 거기에 대한 상실감이 상당히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실패는 했어도 똑같이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고, 실패라는 것이 하면 안 되지만 네. 실패를 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교훈을 또 얻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잼버리를 통해서 실패를 통한 교훈을 저희들이 받았고,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측면만 제가 잼버리 교훈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강력한 조직위원회하고, 강력한 조직위원회와 신속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잼버리 때는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좀 약간 파행을 겪었다는 측면에서 이번 올림픽 행사는 그런 그 강력한 조직위원회, 신속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 대회는 파행을 했지만 청소년들, 세계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K컬처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도 세계인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준다라는 걸 생각을 해서 이 부분들을 이 전북이 가지고 있는 유형적인, 무형적인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인들에게 알려준다면 상당히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올림픽은 전북을 넘어서 연대 도시 그리고 대한민국 모두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전략적인 실행을 통해서 준비를 한다면 저희 국민들이 지금 많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분열돼 있고 이런 거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세계가 즐기는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잼버리가 실패는 했지만 뭐 실패도 자산이란 말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교훈을 어떻게 우리가 잘 되새겨서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는 이것이 자산이 될 수도 있다라고는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 바로 그런 점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올림픽 개최가 과거에는 상당히 어떤 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이 플러스 되는 그런 국제 행사였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거 투자만 했지 제대로 뭐 거둬들이는 것이 없다. 그래서 재정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좀 비판과 지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아까도 뭐 부장님께서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 올림픽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네, 지금 IOC도 이제 개최 도시 선정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게 개최 후에 개최 도시들의 재정의 문제, 네. 그런 후유증에 대한 것들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서 저비용 고효율 올림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전북도 그런 과도한 인프라 투자는 당연히 지양을 해야 되겠고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봤고, 네. 그래서 IOC에서 도입한 혁신안 2020 혁신안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르면 저비용 고효율 운영이 핵심 원칙이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저희 전북 전역하고 아까 비수도권 연대도시, 네. 4개 연대도시에서 걸쳐서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신설 경기장은 4개 정도로만 저희들이 네. 하려고 하고 4개만 있고요. 신설하면 예, 예. 된다. 그 대회 이후에도 뭐 프로구단 유치랄지 공연장, 문화시설로 전환을 해서 사후 활용까지도 고려한 그런 대회 시설을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이제 끝난 다음에는 시설 유지비, 사후 관리 비용이 결국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화될 수 있는 전략도 잘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결국 우리 후손들, 우리 미래 세대가 이런 재정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고 지역 경제가 활력이 될 수 있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올림픽 개최야말로 참 모든 세계 국가와 도시들이 참 선망의 네.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네. 해보고 싶은 이벤트인데, 참 이런 그 세계적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 지역 전북이 실현하고 또 얻어내야 될 어떤 그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적, 정신적 가치, 이 무엇을 우리가 얻어내야 될 수 있을까요? 크게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국 상황이 탄핵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갈등과 분열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림픽을 하게 되면 온 국민이 함께하는 올림픽이 되기 때문에 결국 지방 도시들이 함께 올림픽을 통해서 연대와 국민 통합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당히 격차가 심합니다. 양극화가. 네. 그리고 지방은 지방 소멸 위기라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림픽을 통해서 지방 도시 연대를 통해서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이거는 전북이 나가는 길도 되고 우리 지방이 나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올림픽 개최를 통해 그러니까 비수도권 지방 도시 연대 올림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증명해 나가는 작업들도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결국은 이제 축제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함께하는 올림픽이 되는 거고 모든 국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북 도민들, 우리 국민 전체가 우리 전북 전주가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올림픽 개최로 해서 전북이 어떤 세계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역 연합으로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전라북도의 전략은 연대와 화합이라고 하는 올림픽 정신에도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핵심 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에도 커다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슬로건으로 올림픽을 치른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해서 이런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시대적 소명도 우리가 같이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올림픽 최종 선정과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랄지 그리고 지역의 역량 강화랄지 이런 커다란 난제들을 풀어야 하는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것도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하겠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였습니다. 부지사님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